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 뭐 오후에 갑자기 좀 일정이 있다 보니까 뭐 시간이 좀 늦게 카페에 글도 올리고 영상도 좀 찍었는데 아이고 참 이리저리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미국의 테슬라의 강세 속에서 어제 미국장에서 테슬라 포함한 전기차 업종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좀 해줬죠. 그리고 미국에서 조 맨친 의원이 상원 의원이 이제 IRA 세부 규정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중국의 광물을 금지해야 된다. 라는 또 발언 등을 쏟아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2차 전지 종목군들을 오늘 강하게 끄집어 올려주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온기를 가득 불어넣어준 하루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지수가 이제 하락하고 있다 보면은 그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덩달아 밀려버리고 지수와 연동된 ETF라든지 선물이 동시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부단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종목군들이 같이 밀려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행스럽게도 공매도 해제 이후 5일 연속 음봉을 그리던 증시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바닥을 잡아준 것은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일이나 모레 정도 해서 시장이 뭐 내일 하루 밀리더라도 그 다음 날이면 종합주가 지수의 5일선이 돌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내일 뭐 지수가 좀 밀리더라도 충분히 종목군들은 받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종목군들을 잡지 못하였다 라고 하더라도 내일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테슬라 강세에 2차전지 반등과 지수 반등, 엔비디아의 GPU, 신규 GPU 계획 발표와 함께 다시 움직이는 반도체 시장 바닥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봅니다. 시장의 변동성도 이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듯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안정감이 좀 시장에 생겨난 오늘 첫 날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지난주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시장이 너무나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후유증이 한 주간 증시를 좀 억누르고 또 뭐 파두 사태로 인한 뭐 한미 반도체 실적 미스죠. 실적 쇼크로 인해서 어제 좀 요란하게 반도체 시장이 좀 움직였었는데 그거를 다 뒤로 하고 오늘 반도체가 바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정 부분 좀 제가 반도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었구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젯밤에 엔비디아가 공개한 GPU 계획 그 계획에서 이제 과거는 2년에 한 번씩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된 GPU가 시장에 세상에 공개되었다면 지금은 그러한 반도체의 사이클이 1년으로 단축을 시켜버렸다라는 거에 의미를 시장에서는 둔 것이다라고 봐지죠. 거기에다가 뭐 구글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자체 이 AI 반도체 칩을 생산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출시가 되는 마당에 이제 HBM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시장의 합의가 일어나서 오늘 더 강하게 상승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장중에 뭐 SK 하이닉스가 좀 밀리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매매에 손을 대지를 못해가지고 참 오늘 뭐 여러모로 좀 답답하게 좀 느껴졌던 시장이에요. 제가 공격적으로 좀 이 시장에 대응을 했었으면이라는 생각으로 장 마감 이후에 참 많은 시간을 혼자 복귀도 해보고 좀 그랬던 아쉬운 시장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아쉬운 시장이었고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많은 반등을 해줘서 또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로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 시장 다 거래대금은 지금 공매도 이전으로 다 돌아와서 거래대금이 이제 겨우 6조, 코스피도 6조 3천억이라 시장의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소수의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움직이는 시장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신용 장포는 또 다시 올라가네요. 많이 빠진 부분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 같다 정도 느껴집니다. 자주간 오늘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은 2차 전지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국내 증시 공매도 이후 5일 만에 그래도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해 주었습니다. 일단 지수적으로 갭 메우고 21선에서 반등이 나왔으니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적절한 반등이 나와줘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국내 증시와 완전한 디커플링 상태에서 강세를 지속 이어가고 있으며 AI 확장에 대한 투자가 빅테크 기업들로 하여금 선순환을 만들면서 오픈 AI의 발표, 그리고 MS의 클라우드 성장 및 AR로의 매출 확대가 확인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되고, 이에 따른 엔비디아의 이 GPU가 많이 팔리고, 또한 지난밤 신규 GPU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시장의 상승 동력을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선순환 구조가 미국에서는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국내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HBM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관련 반도체 장비주들을 강하게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조정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게 완전 좀 빗나갔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고, 어찌 보면 시장에 이제 뭐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이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시장의 이목을 이끌고 있는 글로벌적인 이슈가 반도체다 보니까 이쪽이 아주 강한 모멘텀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주도 섹터이며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어찌되었건 엔비디아의 기존 2년마다 출시되던 여타 빅테크 그 칩이 여타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AI 칩 개발로 인한 출시 시기를 앞당기면서 확대되는 용량 등을 보니 충분히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 5일 연속 하락하였고 공매 전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찌되었건 지수를 올리기 위해선 좋던 말던 2차 전지 올려야만 시장에 올라가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일 강세는 매우 반가운 일이었고, 그로 인한 2차 전지 반등이 이어졌던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방송, 그리고 우리 라이브 방송 회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시장 막판에 수급이 이상하다. 2차 전지 쪽에 공격적으로 계속 개인들은 매도가 들어가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간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테슬라의 이슈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뭐 더할 나위 없지 2차 전지 강세의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이런 쪽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든 이제 강한 하락 이후에 대반등을 할 때는요, 각각의 매물대를 깨 부시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매물대를 깨 부시는 과정 속에서는 강력한 모멘텀에 의해서 한 방에 뚫어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한 방에 뚫어내지 못할 때는 옆으로 이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점진적 우상향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2차 전지는 여전히 박스권 흐름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라면 무시하시고 단기로 접근하신다면 뭐 내일도 눌림을 보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번 상한가를 갔던 종목군들 있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 혹은 뭐 20%대 장대 양봉을 그렸던 이 강력한 매물대를 만들어 놨던 뭐 시가와 뭐 지하 저항을 활용해서 그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구간이 고점일 수 있다, 아니다 라는 걸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단기로 접근하시면 내일 정도 눌림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번 상한가 및 공매도 효과에 의한 강력한 매물대 분명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구간을 주의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도 뭐 2차 전지 시가부터 베팅을 좀 강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 매물대 구간에서 이제 스물 매도만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늘 장을 잘못 대응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시가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데 조금 확인하고 보자
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좋은 기회를 개인적으로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CPI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 기대감이 많습니다. 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일단 시장에서 CPI 예상치가 3.3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 지금의 분위기라면 지속적인 우상향을 미증시가 해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CPI도 그렇고 미국의 금리 인하설이 자꾸 도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돼서 국내 증시도 일정 부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미국의 이 정상회담 일정이 또 내일 잡혀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16일 날 중국향 칩 3종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멘텀들이 반도체에는 끊이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야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항상 그렇다시피 이 지난번에도 그래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좀 있다가 조정을 좀 보이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올라가고, 이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실적, 그러니까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올려줄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글로벌 지금 넘버원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가 국내 반도체 종목군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그 시점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12월 달 임계점이 되지 않을까, 반도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부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형주 실적은 사실 큰 변동이 없었으나 중소형주는 잘 나온 애들 죽이고 못 나온 애들도 죽이고, 즉 시장의 중심에 서지 않은 섹터의 종목군들은 잘 나와도 패고 못 나와도 패고, 이런 참 좀 이상해졌어요. 아무튼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좀 많았고, 또 중심이 되지 않은 섹터 그냥 죽이는 모습이 참 기가 찬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 기대가 없어서 또 안 나온 종목군들은 또 잘 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뭔가에 대한 예전과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시장의 성장성 혹은 시장의 중심 섹터 위주의 그런 부분에 센시티브한 영향이 더 심해졌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던 이번 실적 시즌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뭐 밸류로 가는 시장이 아닌 기대감과 수급으로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식이 잘 맞지 않는 모습도 보이는 시장이라 개인적으로는 오늘 머리가 참 복잡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반도체 상단에 있는 DIT 오늘도 거의 20% 날려버리고, 어제 이제 좀 하락했던 ISC 좀 올려 세우면서 이 TFE까지 이 소켓 러버 관련된 종목군들 날려주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이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실적이 좋게 나왔죠. 월덱스, GST, 뭐 동진도 좋았으니까 그런 종목군들 오늘 한 뭐 7, 8%대 가게 상승을 해주는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또 반도체는 또 나머지는 쏘쏘한 흐름에서 일단은 마무리가 좀 되었고요. 의료 AI 쪽도 마찬가지예요. 의료 AI 쪽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물론 적자지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소폭이나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훨씬 센시티브하고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종목을 보고 대응을 전략을 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산 로보틱스 뭐 적자 지속으로 발표가 되면서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신 이제 오늘 뭐 로봇 관련주들 뭐 시장 영향에 의해서 아예 밀리지 않고 움직였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그랬는데요. 스맥이라는 종목은 원래 실적이 좀 좋았었죠. 다시금 강하게 바닥에서 20% 정도 좀 튀어 올라왔는데요. 내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시간 외 종목군들 중에 눈에 띄는 거는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가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영업이익도 49억이 나와서 다른 여타 AI 종목군들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점이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 갭 상승 이후에 좀 눌렸다 돌리는 모습 좀 봐야 될 것 같고, PSK 그룹도 실적이 좀 잘 나왔네요. PSK 홀딩스도 장 마감하고 실적이 나와서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 하락한 섹터 내에서 보면은 엔캠이 실적이 좀 미스가 났는데
어, 이제 국내 쪽에 출하량이 좀 줄어서 영업 이익이 좀 줄어든 부분, 그리고 이자 비용하고 일부 비용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재무제표 주석을 보니까 그런 비용이 일부 차감이 되면서, 그런 게 아니었다면 영업이익 6억이니까 36억 정도 나왔을 매출이었다. 정상적인 범위에서는 36억 정도 나왔을 매출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비용이 20억 더 들어간 부분이니까 36억, 56억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난 분기보다는 이제 한 2, 30억 까먹은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거는, 고무적인 거는 이제 가동률이 지난 분기 대비해서 소폭 올라간 점. 가동률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으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6%, 7% 정도였는데, 일단 미국향으로 나가는 게 이제 거의 없던 거. 1분기에는 없었고 2분기에는 아주 소량 잡혔던 거 30만 톤, 뭐 30이라고 치고 이번에 90만 정도가 잡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향이 찍힌다. 미국향과 국내향이 거의 대동소이해졌습니다. 아마 4분기 때부터는 미국향이 중국향을 넘어가는 부분이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적은 미스났어도 그렇게 우려될 부분은 아니겠다. 뭐 간단한 코멘트 한번 남겨드립니다. 자, 시장 볼게요. 시장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이제 5일선 이렇게 맞고 내일 5일선이 아래로 깔리겠죠. 여기가 이제 1, 2, 3, 4, 5, 이 5일의 평균인데, 내일은 5일 이제 저가가 여기니까 당연히 5일선이 더 내려오죠. 깔고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미 증시 결과에 따라서 갭이 뜨더라도 5일선이 밑으로 가서 밑에서 지지를 해줄 거니까.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이 꺾여있던 5일선이 우상향으로 바뀌는,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바뀌는 구간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깔려있던 게 갭이 들어버리면 이렇게 우상향을 해버리죠. 이런 우상향하는 그림, 우상향하는 그림이 내일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일 뭐 갭을 들던 안 들던 간에 눌림을 한번 노려봐도 되게끔 시장이 좀 잡아놓은 거는 다행스럽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이렇게 와서 잡아놓고 돌렸을 때 올라올 때는 보통 이렇게 갭을 들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지수가 잡아놓은 거는 긍정적이게 볼 수 있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하고,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가 잘 버티죠. 거기다가 이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5%가 올라가고 포스코홀딩스 올라가다 보니까 상거래일 정도 계속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보다도 사실 오늘 장 초반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는 제일 관심 간다라고 방송에 이제 언급을 좀 했었는데, 이 하락할 때 예를 들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얘네들은 음봉으로, 그리고 음봉으로 빠졌는데, 이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상승형 음봉, 에코프로는 아예 음봉 토지 강하잖아요.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이들 종목이 더 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입니다. 더 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고요.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떨어질 때 이제 저는 LG 엔소를 선물 매도를 했었는데, 이런 거는 올라오게 되더라도 이런 구간들이 다 존재합니다. 여기서 깨져서 빠진 구간들 첫 번째로 저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시간 차에 의해서 60일선 근처에서 저항을 받는다든지, 이런 각각의 저항을 다 깨부시고 올라와야 돼서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여기 60일선 저항이 있는데요. 이 저항을 한 번에는 못 뚫겠죠. 그래서 이런 저항에 맞는 자리에서는 일단은 한번 경각심을 갖고,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목을 보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뚫더라도 이렇게 한번 맞고 좀 밀렸다가, 아니면 장중에 저항을 받고 눌려서 힘 모아서 빵 하고 뚫는, 그러니까 아침에도 이거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도 오늘 아침에 상승할 때도 이런 구간에서 이제 버벅대는 구간들이 있죠.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 바로는 가지 못하잖아요. 가다가 한번 맞고 밀렸다가 이걸 돌파했을 때 시세가 강하게 뿜어져 나오고 좀 내려오는데, 여기 앞에는 얼마나 강한 저항입니까?
매도를 저는 여기서 들어갔는데요. 오히려 매도를 여기서 들어가고 뭐 이 정도 언저리에서 청산하고 종배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종배는 못했는데 바로 못 갑니다. 종목분들이 봐도 못 가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수는 코스닥은 당연히 에코프로 BM 1위 종목과 2차전지 레버리지 ETF를 활용하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죠. 내일 이렇게 올랐다 좀 눌리는 모습, 오늘 돌파를 해줬던 뭐 대충 라인들 계산하셔가지고 좀 보면 그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지지와 저항이 나올 겁니다. 이 구간이 떠있는 구간이에요. 떠있는 구간. 그만큼 이 갭으로 지금 만들어진 강력한 저항과 지지가 있던 구간을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떠있는 존 근처에서는 지지가 된다.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로봇 관련해서 스맥이 장대 양봉을 좀 그려줬는데요. 지난번에도 상승할 때 장대 양봉 출발해서 이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실적 이슈죠. 이번에도 절대 양봉을 그려놔서 이런 구간에서 지지하고 다시 출발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특별한 모멘텀을 떠나서 JLK나 이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죠. 선도주자가 장대 양봉을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지난번에 대장급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도 조정시 뭐 60일 이평선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뭐 60일 이평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서 종목을 본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생각입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 실적은 나왔는데 실적 시장에서 그런 거는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로봇은 이제 16일, 17일 그 언저리에 로봇 관련된 이슈가 발표가 될 텐데,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 로보티즈가 엮여 있죠. 그래서 로보티즈 올라가는지, 그리고 스맥,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뭐 레인보우 이 정도 선에서 종목군들 흐름을 체크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루니, 뷰노 이런 쪽 종목군들 조금 더 조정이 내려오고 밑에서 보면 좋았겠지만은 바로 좀 올라가네요. JLK는 대주주 매도가 나왔으니까 당분간 좀 못 보는 거고, 그래서 뷰노도 전환사채가 많은데 이런 거를 좀 이겨내고 움직인다면 좀 관심은 가지고 다시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참 많은 종목군들이 반등을 하면서 시장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그 와중에서도 이제 가장 눈에 뜨는 게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인데, 어제도 이제 이게 유통 비율이 고작 100억 정도뿐이 안 됐던 종목이 5천억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사실 어제 시장의 1등 종목이나 마찬가지였죠. 1000억짜리가 5천억 터졌으면. 그러다가 오늘 뭐 갭을 너무 높게 떴어요. 16%인가? 갭을 16% 뜨길래 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 뭐 아무튼 좌우지간 갭도 엄청 세고 이렇게 올라가서 손댈 구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이. 그러다 보니 뭐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 좀 막 움직였던 시장이었고, 이 자동차 부품 실적 어마무시하게 잘 나왔는데 종목들 산업이 산업인지라 못 가네요. 이것도 뭐 1000억짜리가 영업이익 200억 나왔으면 잘한 거잖아요. 올해 영업이익 연간 영업이익으로 뭐 600억 가까이 7, 800억 찍을 종목군들이 수두룩빽빽한데 못 가고 있다라는 거 보면서 와, 개탄스럽다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 잘 나왔는데 이게 이제 후반형으로 시장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무튼 좌우지간 시장이 이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늦은 시간 영상 업로드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부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